용기 있는 방송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2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예, 1부에 이어서 2부도 이재정 의원님과 박주민 의원님 함께 하시고요. 2부도 역시 우리 이재정 의원님 방을 잠시 쓰고 있습니다. 예, 임대인 이재정입니다. 깔끔하고 방송 좋아요. 시작할 때 지난주에 박주민 의원님 방과 좀 비교를 했어요. 그랬어요? 네. 아, 열심히 일하는 방이다. 이렇게 일하는 방 칭찬했습니다. 박주민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여기 향기가 있는 방. 일 안 하는 방. 네. 책 향기가 납니까? 책 향기. 사람 향기가 안 나서 그렇지. 곳곳에 선물이 네. 있어요. 그분 네. 어디 가셨어요? 여기 그 콜린포스 어디 가셨어요? 홍익표 의원님. 예. 아마 저녁 약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우. 형님 하면서 나가셨어요. 예. 네. 아유, 아까는 행복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팬 되신 것 같아. 팬. 아, 저 원래 팬클럽이에요. 홍익표 의원님이 팬클럽 회원 3명의 이제 팬클럽의 수장이시거든요. 이상하네. 우리 또 조국 교수님도 굉장히 지난번에 예, 저 방송에서도, 팬이에요. 예. 예, 팬이에요. 그 일관성 있잖아요. 잘생기셨잖아요, 두 분.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잘라주세요. 너무 외모지상주의로 갈 것 같아서 우리 박주민 의원 의기소침해지기 아니, 때문에. 박주민 의원님이 에이, 안 합니다. 지난번에 깜짝 한번 놀라시더라고. 왜요? 박주민 의원님이 워낙 바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제보가 들어서 첩보가 일요일 날 산에 북한산에 막 혼자 이렇게 배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서 국회에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북한산 다람쥐? 북한산 갔다 왔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산 좋아하시나 봐요. 산은 등산. 좋아요. 북한산 네. 한 달 전에 갔다 오셨죠? 한 달 전에 아니 왜냐면 저희는 저희 지역구니까. 지역위원회 정기 산행이 있어요. 저희 지역위원회 매주 네 번째 토요일 날. 네. 네 그러니까 번째 그날 토요일. 누가 보셨나 봐. 저한테 박주민 의원님이 북한산을 오셨는데 인사를 하려고 해도 안 했대요. 왜요? 막 너무 좋아하나 봐. 가서 예. 쑥스러운가 봐. 그래서 제가 인사하면 되게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고. 근데 산을 그때 내가 좋아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산 좋아요. 저 문재인 대통령님도 네팔 히말라야 갔다 오셨지만 우리- 저하고 이재정 의원도 네, 2주간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정말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다녀오셨던 그 랑탕 히말이라고 사람들 많이 히말라야. 안 랑탕 가는 히말라야. 히말 중에서도 많이 안 안 가는 가는 곳인데. 왜 갔어요? 왜? 저희가 사법연수원 그 1년차 때인데요. 네네. 그 인권법 학회라는 학회가 있었는데 네. 그 학회 연수차 멋있다. 네, 같이 갔었죠. 대자연과 호흡하고 싶어서 갔는데 예. 너무 힘들었죠. 네. 아니 되게 즐거웠어요. 같이 지금 이런 이제 민주주의나 인권을 고민하는 그런 이제 예비 법조인들하고 함께 갔었는데 그때 기억 굉장히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래 다들 뭐 법관도 돼 있고 검사도 돼 있고 여러 직역에서 일하지만 그때 같이 꿈꿨던 그런 가치를 여전히 다 가슴에 안고 자기 나름대로 실현하며 살고 있어요. 밤에 기억 안 나는 장면들 없어요? 혹시 밤에 이거 안 하셨어? 아니요, 건강하게 정말 정말? 등산했어요. 그때 너무 산 힘들었어요. 속에 들어가면요 전기도 없었고요. 그렇지. 그때는. 야, 멋있었겠다. 그 가스로 부를 때 써야만 됐었고 네. 그다음에 소똥 굳힌 거 있잖아요. 네, 말린 네, 거 네, 네. 맞아, 그걸로 난방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일체 안에 들어가서 산에 안에 들어갔을 너무 때는 멋있었겠다. 그 유흥, 쾌락 네. 이런 거보다는 네. 서로 대화를 많이 했었죠.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심지어 저는 거기서 그 벼룩 가져와서 벼룩? 연수원 기숙사에 퍼뜨렸어요. 벼룩에 물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벼룩 물려보셨어요? 어릴 때 물려봤죠. 아, 개미나 네. 뭐 이런 것들은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물잖아요. 되게 벼룩은 간지럽고 그러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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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서 연달아서 울어요. 엄청 붓고 예. 가렵고.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은 등산, 이재정 의원님은 독서? 운동, 선거운동, 남을 선거운동에 주자가도 문제가 됐을까가 잘 됐으니까. 참. 아니, 저는 최근에 네. 좀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한가하냐 하실지 몰라도 책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소설을 최근에 좀 읽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있는 소설은 어떤 건데요? 최근에 얼마 전에 위대한 갯집이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인문과학이라든지 네. 더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 책들이 있는데 한 번쯤은 거리를 떨어뜨려서 지금 내 삶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책들을 다시 사서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저 뒤에 그 우리 의원님 그 의자가 하나 있는데 네. 정말 그거 보면서 와, 앉아서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아, 의자가 예. 뭐 특이하게 생겼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조용히 책 볼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의원실에. 예. 그리고 고시 그 책
네, 그걸 갖다 놨어요. 네. 그건 제가 정말 책 읽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아이. 의원회관에는 책들을 많이 꽂아놨는데 그 책을 많이 꽂아놨다고 책을 많이 보는 분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책이 그리고 거의 매일 오지 않아요, 의원실로? 많이 오죠. 책 출간했다고 네. 하고. 예. 그래서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조금 여유 있으려면 소설, 시집, 네. 가끔 내 삶하고 조금 다른 결의 정서를 가끔씩은 우리는 충전을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예. 네. 서로 네. 행복하기 근데 위해서. 우리가 책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최근에 그 분데스리가의 오. 전설의 갈색 폭격기 차범근 선수의 글에 등장하셨어요. 등장했어요. 네, 맞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차범근 감독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차붐. 차붐. 네. 차붐이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 마음은 아팠으나 쉽게 이걸 표현하지 못했다. 왜 네. 그런 걸 왜냐하면 그런 걸 표현하면 네. 약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당시, 분위기였었기 아, 예. 때문에 그런 글도 쓰셨어요? 예, 약간 그런 뉘앙스를 네, 네, 쓰면서 네. 그래서 그런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마침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출마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약간의 그 부끄러움을 벗기 위해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 후원조차도 자기 이름으로 하긴 좀 껄끄러워서 타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후원을 했다. 그러면 의원님은 그 차범근 감독님이 그 후원한 것도 모르셨겠구나. 몰랐어요. 그럼 그 글을 보고 아신 그 글 거예요? 보고 알았어요. 네. 사실 얼마 했는지 궁금했는데 그 모르시겠네. 아니 지난 정권 블랙리스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연의 직업에서 소외됐어야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 가운데 공포감은 사회 곳곳에 있었을 것 같고 이거는 우리의 차범의 고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좀 이따 이제 MBC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가 MBC 그 블랙리스트에 소위 올라 있었다는 네. 기자님들이나 PD분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를 읽어봤는데 네. 너무 진짜 화나는 게 아니라 슬플 정도예요. 그럼요. 네. 동전 바꾸기, PD를, 예. 그다음에 아이스링크 관리. 예, 아이스링크 청소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내가지고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점심을 이제 MBC 관련된 분들하고 먹었는데 네. 더 충격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따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 그 바른정당 그 주호영 대표가 그 대표연설에서 블랙리스트를 좀 찢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나?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탄압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정말 우리가 과거를 찢어버리고 과거를 망각하면 어떻게 미래를 쳐다보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정당 대표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블랙리스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 여기서 잠깐 네. 오늘 핫한 단독 서당계 단독 보도. 단독입니다. 네, 서당계 특종. 단독입니다. 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러 의원들이 이제 각 기관에다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받아봐야 되는 자료들을 자료 요청 요구를 합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이 모든 부처의 적폐청산 TF의 인원과 활동 현황 구조를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대법원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왜 그러시죠, 그분? 이것을 기하로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그냥 공격하려는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방금 뭐 블랙리스트를 지워라라고 하는데 사실상 필요한 적폐 청산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고 그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는 필요하죠. 국민 모두가 동감하는 반대 그것부터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인사청문회 방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될 우리의 소명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전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게 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필요한 자료지? 저는 그거는 따로 한번 예,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서당께서 얘기하지 말고 따로 문제 제기를 할까요? 저희가 입을 다물고 있을게요. 이미 경향으로 이거는 이제 갈까요? 수만 명의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예. 그걸 들으셨으니까 아니면 이건, 한겨레로 네. 가야 되나? 아니 이건 금요일 날 업로드 되니까요. 내일 오전에 빵. 아니요. 업로드 되기 전에 제가 다 말하고 다니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문자 많이 안 오나요? 와요. 와. 김희수 네, 헌재 소장을 소장, 지지하면 다음 선거에 왜 손봐주겠다. 두고 보겠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문자 폭탄 같은 건 사실 저희가 많이 접해보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자 폭탄 봤는데 날 답장해 주려고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근데 우리 보좌진이 뭐처럼 그렇게 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안 하는데 겁이 안 나.
우선은. 받으셨어요? 왜 지금 저 되게 많이 지웠는데도 계속 오는데. 계속 와요. 어. 예,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할 김희수 후보자를 헌재 소장에 앉히는 거 반대합니다. 뭐 김희수 반대, 김희수 반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 옵니다. 두 분은 이제 법조인이니까 그때 이제 그 소수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제도예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는. 그래서 소수 의견의 가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법학도로서 헌법재판 판결문을 볼 때도 주류 의견보다는 소수 의견, 참고 의견, 보충 의견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둬서 봐요. 아, 그게 그건, 바로 네. 사회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맞아요. 귀한 자산이에요. 되려 헌법재판소장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증거예요. 저 문자 폭탄의 주요 내용이 성소수자 문제와 그 통합진보당의 네. 해체 문제 이 두 가지 내용이죠. 네, 둘 다 소수 의견을 냈는데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내는 소신을 행했다는 이유로 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한번 제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현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저희들이 쓰는 게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표현 행위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때만 표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전 세계적인 기준이에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소수 의견이었어요. 네. 맞아요. 한참 동안 계속 이것은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다가 네. 한 1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이게 다수 의견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소수 의견을 가리켜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미래의 방향, 사회가 변화될 방향,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김희수 재판관이 내는 소수 의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분명히 네. 미래 사회의 어떤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가치관을 담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소수 의견이 근데 공격하는 우리 것은 문자를 문제가 보내신 있죠. 분도 잘 방금 또 들었어요. 의식을 못하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동성애자에 대한 뭐 찬성 반대라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견 네,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의견을 내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굉장히 그것도 합리적이고 법조인으로서 한번 얘기를 상식적인 해주세요. 네. 의견인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찬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예. 네. 다른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랠리 프렌트란 영화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외설적인 어떤 그런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인정이 된다면 모든 미국인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나의 표현의 자유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한다면 모든 미국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는 법원은 그 사람이 표현하는 그 외설에 동조해 섭니까? 네. 아니거든요. 이제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별개 문제. 어제 엊그저께 해가지고 국민의당 쪽으로 약 2만여 통의 문자가 쏟아졌고 국민의당. 그래서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했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의 좀 부끄러웠습니다, 군대 정말. 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아니 근데 자기네들이 문자 받았으면 그 문자 예.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 되지 왜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영화 공범자 상영했어요. 저는 사실 못 봤는데 혹시 네. 우리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우리 박주민 의원하고 제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적폐청산위원회 TF에서 네. 네. 적폐청산위원회는 저희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 부분에 있어서 각 상임위별로 네. 실행하고 있는 일들을 종합하고 네. 또 이제 공유를 함으로 통해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놓은 TF인데요. 각 상임위에 한두 명 정도가 돼 있는데 그 적폐청산위에서 일단 언론 적폐와 관련돼서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범자들 영화 네, 네. 일단 국회 상영부터 해보자. 아, 저희 당에서 했구나. 다른 일 네. 하는 가운데 네. 공범자들의 국회 상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서 본다 또는 시민들이 국회에 와서 함께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 우리 국회 내에서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한 또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공범자들이 지금 20만 명 넘게 봤다고 그래요. 네. 근데 내용 어떤 내용이었고 또 어떻습니까? 다큐 영화입니다. 아, 근데 그렇죠. 그 최승호 PD, 네. 그러니까 MBC 네. 해지 PD이면서
또 뉴스타파에 소속돼 있는 PD님이시죠. 네. 최승호 PD가 첫 번째 작품이 자백이라고 하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거였거든요. 그 안에 유우성 씨 이야기도 나오고 네. 조작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감독님. 그걸 볼 때는 당위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참 무겁고 힘들었어요. 네. 예, 아픈 기억들이니까. 근데 이번에 공범자들은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희노애 락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재미가 있어. 예, 재미있는 재미가 부분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억지로 당위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당위로 보라 그래도 해야 할 만큼 그렇죠. 우리한테 절실한 네네. 일이긴 한데 네네. 흐름을 따라 보다 보면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네. 그러니까 투쟁하는 우리 동료들의 모습 가운데서 또 헛웃음이 지어지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 악랄한 언론 적폐 공범자들의 그런 꽁무니 내빼는 모습이 네네. 또 우스꽝스럽기도 했었고요. 그땐 정말 깔깔깔깔 웃는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다가 그 영화 가운데는 우리 이용마 기자님도 등장을 하시거든요. 가슴을 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우리 세월호 아픔 제대로 보도 못한 언론 스스로의 반성에 대한 이야기 네. 나올 때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 세월호의 남은 선체를 보면서 또 그때의 마음으로 돌리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희망인 듯 분노인 듯 네. 가열차게 우리가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드는 그런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영화 안 보신 분이 있으니까 스포일러를 안 드리려고 지금 예. 대략만 말씀을 박주민 드렸는데 의원님 안 보셨나 봐. 말 한 말씀 안 하시네. 저는 그래서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어디 상영관 앉아보셨어요? 불광시 GV요. 아, 예. 그 최승호 저도 감독님 봐야겠다. 모시기로 했어요. 저도 예. 온라인 감독님까지 모시고 봐요. 네네. 예, 이미 부럽습니다. 아니 하시면 돼요. 최승호 PD님이 열심히 지금 요청 들어오면 다 해주시고 계셔서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그 김민식 PD가 MBC PD인데요. MBC 사태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시민단체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 정권 바뀌기 전에 안 돼 하면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할 정도로 사실상 망가지는 것만 가속화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일부러 손을 놓은 게 아니라 너무 철두철미한 방식으로 옹졸한 방식으로 해직을 통해서 네. 그 실질적으로 동력을 떨어뜨리고 남아있던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악랄한 부당 노동행위를 했었죠. 그 시절에 그 김민식 PD라는 MBC PD님께서 혼자 그 셀카봉을 들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김장겸은 물러나라 하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뭐 7, 80년대 투사처럼 결연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막 처음에 약간 우습기도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외쳐요. 점심시간마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게 영화 내용인데 내가 얘기를 해도 되나?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동조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그분이 울먹이시는데 당신 미친놈 되는 거라고 딱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심시간마다 다. 네. 근데 그때 정말 뭉클해요. 이게 진짜 스포일러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지지하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셀카봉을 들고 김장겸은 물러가라 이런 화면을 촬영해서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그런 어떤 롤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저도 국회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KBS도 마찬가지고 제1노조까지 포함해서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은 시스템적으로 개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파원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 그간 뭐 7, 8년 동안 그냥 가만히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셨던 그럼 분들이거든요. 그 파업 현장에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국회도 또 박수를 쳐주면서 응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응원해드려야죠. 네. 실제로 이제 외부로 드러나는 싸움이 없었으니까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는 뭐 MBC는 저렇게 정리되었나 보다 네. 또는 끝났나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안에 기자분들이나 PD분들은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네. 정말 모멸감을 줘서 나가게끔 만들었는데 안 나가고 버티시면서 계속해서 싸웠던 거죠. 네. 그거를 저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작부, PD고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들을
동전 바꾸기 시키고 네네. 아이스링크 관리자로 만들고 했는데 그분들은 거기서 무릎 꿇고 그래서 나 그래 그만둘게 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안에서 투쟁하고. 계속 버티면서 싸워왔던 거예요. 네네.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죠, 네. 사실은. 저 법조 출입하던 기자가 그러니까 사건 때문에 알게 됐던 네. 기자인데 계속 이제 고민을 같이 공유하다가 동생처럼 지내는 후배가 있는데요. MBC 기자예요. 그 징계를 한 2번 정도 받았었는데 그 친구가 그 취재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던 일을 할 수 없었다. 내가 기자일 수 없는 것 때문에 정말 끔찍한 생각도 해본 적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이런 제가 이제 처음 들었던 얘기 좀 말씀드리면 아니 뭐 다른 분은 이미 아는 건데 저만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점심 때 들었던 얘기인데 외곽에 어떤 뭐 연구개발센터라는 걸 네. 만들었대요. 그리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측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한 기자나 PD를 그쪽으로 보냅니다. 네. 근데 8명을 그쪽으로 보내면 8명 한 팀으로 묶은 다음에 간수격인 한 사람을 붙인대요. 그다음에 그 간수격인 사람이 출근과 퇴근을 체크한답니다. 근데 출근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의자에 앉혀놓고 인터넷도 검색 못하게 한대요. 그걸 참고 하는구나. 네. 그래서 시간 다 됐으면 퇴근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상상만 해도 너무 이게 너무하지 않아요? 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너무한 건데, 그런 인고의 세월을 사실을 이분들은 견뎌왔던 거죠.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 공영방송, 특히 MBC, 저희가 지난해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MBC 그 보도국 분들이 직접 빨간띠 묶고 촛불 집회에서 계속 발언들을 막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에는 굉장히 좀 슬픈 그 눈빛을 제가 봤는데 그 언론 장악의 시작. 사실 MB 정권 시작하자마자 우리 쇠고기 파동 그때부터 네, PD 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하고 예, 검사까지 바뀌어가면서 형사부장 바꿔가면서 바꿔버리고 했었죠. 예. 그 우리 장재식 장관님 그 조카 사위거든요. 그 누구죠? 형사부장 임수빈 임수빈 검사가.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언론 장악이 시작됐죠. 네. 그러니까 주로 그 소고기 파동, 그다음에 4대강 문제 또 문제 제기했다가 그렇죠. 네, 굉장히 예, 좀, 방송도 네. 불발되고 하면서 관련자들도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 예. 또 은폐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게이트도 결국은 MBC, KBS는 그냥 아무 역할 못 하고 이제 JTBC를 시작으로 해서 했는데요. 최근에 네. 뭐 보도 난 거 보면 SBS에서도 요새 네. SBS. 회장이 네네. 박근혜 정부를 도와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로 4대강 관련된 비판 보도를 확 줄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가장 그 두려움은 뭐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그 언론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랬던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세요? 아시다시피 이제 광우병 쇠고기 촛불 집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놀랐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명박. 예, 굉장히 놀랐던 건데 그래서 이제 언론에 대한 통제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 생각지도 못하게 그 광우병 파동이 됐을 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언론을 탄압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보도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볼 때는 너무 이제 이 저항이 강하니까 또 보도의 영향이 사회적인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근데 그때부터 슬슬 마수의 그게 시작된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장들을 교체하고. 친정부적인 사람을 네. 교체하고 네. 그 사장들은 각 언론사 내부에 있는 그런 네. 기자나 PD 중에 소위 말하는 비판적인 분들 사실 기자는 다 비판적이어야 수밖에 돼요. 다 없는데 비판적이어야지. 그런 사람들 속아내고 아주 네. 그냥 사측에 그렇죠. 협조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채워놓고 네. MBC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 인력을 그렇죠. 결국은 이제 신규 채용까지 하면서 경력직도 대거 채용을 하고 그래서 일선에서 사람으로 밀어내버리는. 밀어내버리는. 예. 거기다 더 나가서 종편이라고 하는 네. 예. 정말 그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방송 채널들을 만들어내고
이번 파업 사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난 얘기들을 지금 박주민 네. 의원님이 듣고 온 얘기 같은 이야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 가운데는 어려움을 못 참고, 그러니까 아나운서이다가 아나운서 길을 포기해버리고 퇴사를 하는, 스스로 네. 그냥 물러나 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아나운서 시험에 붙어서 들떠서 그 처음 MBC를 출근하면서 얼마나 꿈도 많고 계획도 많았겠어요. 그랬던 분들이 그 직장을 뒤로할 때까지의 고민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직 버텨온 분들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이용마 기자님 보세요. 어떤 누군가가 김장겸을 서포트하겠다고 지금 국회 밖으로 뛰쳐나간 자유한국당에 대한 얘기를 신문에 쓰면서 그 한겨레 신문의 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용마의 아픔과 김장겸의 아픔인가? 그게 제가 정확하게 그 단어를 네, 모르겠네요. 네. 누군가는 네. 그렇게 직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투쟁하다가 암을 얻어서 지금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사실상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소모한 그 시간들이 소모한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씁쓸하게 하는 동료들에게 이거는 그 자체로 역사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이용마 기자님이 그 얘기하실 때 전 진짜 막 찡했거든요. 지금은 병마와 싸우고 계시고 네. 누군가는 그 자리를 안호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김장겸은 이 공당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되고 참 씁쓸했습니다. 그 KBS 고대영 사장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KBS 고대영 사장도 정말 뭐 만만치 않죠? 그렇죠. 언론인 또는 언론사 사주라고 부르기가 참 어려운 분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예전에 그 기자 생활 조금 했잖아요. 예. 그때 제가 KBS 출입했거든요. 그때 네. 고대영 사장이 홍보부장이었어. 그때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데, 근데 그 양반이 술을 드시면 본색이 드러나요. 평상시는 기자들 관리하니까 되게 잘하고 막 점심에도 막 술 사주고 그러는데 자기가 술이 딱 취하면 이제 모스크바 특파원 출신이거든요. 네. 보도국 출신을 딱 강조하면서 이제 말을 슬슬 놓기 시작하지. 술하면 말을 놓지도 않아요. 뭐 누구 기자님마다 술 먹으면 딱 후배다 이거지. 그래서 뭐 하는데 이 양반이 그 좀 굉장히 권위적인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가 박건선 사장 그 국민의 정부 박건선 사장 때야.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분도 아마 고향이 뭐 그쪽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남 세력에 밀려났다고 그냥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고대선 사장이. 근데 이제 이분이 술 취하고 그러면 이제 그 본색이 좀 드러나고 굉장히 권위적으로 바뀌는데 지난번에 사장 돼가지고 청문회 하는데 청문회 기간에 그 보도국장 뭐 질의했더니 갑자기 고대영 사장이 말하지 마! 그거 못 보셨어요? 네. 교문위에서 교문위가 아니었구나. 미방위. 미방위에서. 아니 보도국장이 얘기를 하려는데 KBS 사장이 보도국장한테 공개장 국회 청문회에서 대답하지 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국장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방송국이나 신문사는 편집국장, 보도국장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편집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가 그걸 보고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국회에 대한 예의, 국민에 대한 예의를 떠나서 본인이 언론인 출신이면 그 문화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보도국장을 답변하지 마 이것은 얼마나 그 사장의 권력이 편집국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이었던 그럼요. 거죠. 무슨 자기 예. 종속관계 뭐 부하, 직원 하지 마. 말 못 하잖아. 내가 그때 고대영 사장에 대해서 정말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KBS 제1노조, 2노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KBS는 노조가 이제 소위 사무직, 행정직하고 이제 기자, PD님들이 주로 있는 노조하고 이렇게 별개의 노조가 있는데 통상 이제 기자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조금은 더 파업 세죠, 참여나 세. 더 적극적이셨었어요. 투쟁력이 좀 그래서 세죠. 그 두 노조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제 임하는 그랬어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께 파업을 하는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한도전 예. 김태호 PD가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망했다. 내가 지금 MBC보다 더 웃길 수가 없다. MBC에 너무 웃기는 일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파업을 지금 결정했거든요. MBC가 그나마 존재감 있는 게 무한도전인데 뉴스는 우리가 다 잊어버렸고 무한도전이 파업했으면 큰일 났네. 그러니까요. 네? 네.
MBC가 오래 갈까 모르겠습니다. 예. MBC는 정말 꿋꿋하게 버텨온, 심지어 기자이면서 모형 비행기 만들고 계셨던 우리 후배들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국민이 나서서 국민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힘을 보태고 이제 계십니다. 국민이 방송을 장악하는 날. 예, 네. 우리가 여당이지만 방송 장악할 생각 없습니다. 하셔도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이 방송을 장악하십시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자유한국당, 네.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짧게 얘기하죠. 뭐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데 네, 김장겸 지키러 나가셨잖아요. 김장겸도 지키는 데다가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에 뭐 더 떨어질 여론도 없다. 예. 예, 바닥 쳤다 우리. 그런데 막가파 되신 거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버스 투어 중이십니다. 네.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이제 농성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뭐 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청와대 앞을 갔던 그 기억하고도 겹쳐지면서도 너무 다른 너무 풍경이에요. 달라. 하는 말투와 눈빛도 다르고. 예. 아직도 여당 같아 저기. 저희는 정말 아, 절박하고 그럼요. 저희와 같이 울고 있는 국민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거기는 정말 소풍 가는 걸로 보여요. 제 눈에는. 네. 아이들이 소풍 가서 떼쓰는 느낌밖에 안 느껴져요. 아이는 순수하기로 아, 그렇죠. 아이들을 모욕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이들을 모욕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광화문 집회에 나와 계신 분들과 별 차이 없어 보여요. 네.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조기를 좀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어. 자유한국당. 아니, 근데 이번에 청와대 항의 방문 가셨는데 정무수석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요. 영빈관으로 그렇죠. 모셨다고. 우리 20대 대구도 청와대 세월호 때문에 가고 그랬죠. 청와대가 네. 아니라 총리실 가도 우리가 문전박대 당하고. 그렇죠.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갔을 때 분수대 쪽에 있었는데 누구 하나 안 내다봤잖아요. 아무도 안 네. 나왔죠. 예, 종로경찰서 정보과에서 근데 나와가지고. 거기 또 손해본 정보과도 나왔더라고요. 네. 네. 지금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저렇게 나가 있는데 뭐 북핵 위기다 해서 스스로 보수 정당이라고 표방하고 있었다면 누구보다 발빠르게 지금 움직였어야 될 정당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여론을 의식했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보 관련 상임위만 열겠다 하는데 저는 그게 이 사람들이 안보로도 무능하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노회찬 대표 때문에 나오는 걸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안보가 국방, 뭐 정보 이런 거에 한정해서 안 보일 수 맞아요. 있어요. 네, 네. 지금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다단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것만 안 보인 줄 알았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아니 된 그저께 그 거예요. 노회찬 대표가 예.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노회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안보 정당이라고 주장하는데 국회 안보 안 보여. 안보 하더니 봤습니다. 국회에서 왜 안 보이나 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몇 군데 나오는구나. 예, 네. 보이려고. 보이려고. 아니 근데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뭐 하태경 의원님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안보 위기인데 네. 보수 정당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네. 이건 보수 정당 욕 먹이는 거다. 진정한 보수도 네. 아니고. 그렇죠. 네. 얘기했죠. 최소한 뭐 우리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늘 했던 얘기지만 보수 정권은 최소한 안보에는 유능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대로라면 네. 그마저도 파탄을 내서 어쨌든 남북 관계를 교착시켜서 지금의 위기 이런 외교 상황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난국에서조차도 지금 밖에서 버스 투어 중이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자유한국당 한마디 어떻게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런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너 받아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배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늘도 그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가 이제 당연히 그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건 맞는데 그 정말 발언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왜 당신들이 정권 잡았을 때 못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씁쓸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위기가 어디서 왔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김장겸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라 그 김장겸 사장에 대한 그 노동청의 조사나 이런 게 다 언론 탄압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아까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들어가니까 네. 등등에 대해서 누가 조사를 봐도 들어가니까 부당 부당정보.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저도 이 자유한국당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제가 좀 마음적으로는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자꾸 다가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자유한국당 의원님이랑 단 한 명도 이렇게 가까운 분이 없어요. 제가 이재정 의원님 참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만나면 너무 반가운데 오늘 너무 어색했잖아.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김무성 대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딱 둘이 있으니까 말 하나도 안 하고 앞을 보고 있는데 왜 엘리베이터 속도가 이렇게 느린 거야? 한 1, 2초 건데 벌써 10분 지난 것 같은데 갑자기 문이 찡 하더니 이재동 의원님이 들어오니까 제가 활짝 웃어서 안녕하세요. 우리 막 얘기했지. 근데 이재동 의원님도 김무성 대표한테 이렇게 악수는 청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손을 내밀었는데 처음에 안 잡아주게 악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예, 아, 여의도의 이제 인사 문화는 일단 손을 잡는 거라서 네.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진짜 진실한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소통하고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님들 요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좀 다가가고 싶은데 저도 아직까지 못 가겠어요. 아직까지 사실. 네. 그래서 저는 그쪽 의원님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아직까지요.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거의 안 나거든요. 네. 한번 봐야겠다. 네. 그렇구나. 저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건데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 예. 네. 안행이 자유한국당 분들이 더 신사다운 안행이 신사시죠. 계시다가 예. 법사위로 가신 우리 더 신사다우실 예, 수도 있는데 박주민 의원님은 아니 꼭 법사위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냥 예, 예, 안행은 예, 좀 예. 신사적이시지 안행이 않을까? 뭐, 네. 뭐 이런 예. 예, 법사위에 누가 생각나긴 한데 꼭 네. 그분을 집어서 얘기하신 건 전 아니죠. 법사위하고 비교한 건 아니에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국회 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네. 보이콧 해가지고 일단 교섭단체 연설은 빠졌어요. 그죠? 그날 네. 우리 장관님들까지 국회 다 모여 있다가 국사를 일단 제치고 다 모여 계셨는데 헛걸음하고 돌아가셨어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일정에는 언제쯤 복귀하게 될까요? 아니, 본인들도 지금 더 못 갈 것 저희가 같아요. 지금 의원 된 지가 1년 6개월 됐잖아요. 작년 정기국회 네. 첫 국정감사 맞아요. 누가 파행했죠? 여당이 그때는 파행했어요. 여당인데도 그러니까. 파행. 이거는 그때는 야당되고 파행. 그때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사실 그러니까요. 은폐하려고 파행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야당 되니까 두 번째 정기국회도 또 파행시키네. 아무래도 네. 매년 파행시키실 것 같아요. 저는. 국민 여론이 여당이든 뒷받쳐 주지도 않으니까 지금은 출구를 찾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시 이번에 돌아올 핑계가 파행의 없나. 진정한 목표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상 저는 뭐 김장겸으로 대표되는 언론 그건 탄압에 아니지. 대한 뭐 본인들의 한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아니지. 이번 국감은 현 정부에 대한 국감이 아니라 맞아요. 남아 있는 적폐청산의 그렇죠. 마무리. 박근혜 적폐에 대한 마무리 국감이에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예. 같으니까 더 파행하고 싶겠죠.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왜 파행하느냐. 적폐청산의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네. 네. 그래서- 자기들은 할 말 없잖아, 또.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도 불철주야 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국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근데 우리 있습니다. 여당 됐는데 다들 야당 의원들 같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밝혀내서 네. 우리 스스로 네. 우리가 아무리 여당이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도 권력을 견제하는 필요한 제도라면 도입하면서 네. 법안을 바꿔가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대정부 질문 네, 있죠. 예. 이번에 신청하셨어요? 아니요 이번에는 네. 우리 박주민 안 의원님 했습니다. 신청하셨어요? 저는 신청을 했는데요. 네. 너무 희망자가 많고 그렇다는 이유로 양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네. 눈물을 머금고 양보했어요. 잘렸네요. 꼭 그렇게 표현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대본 없는 방송이지만 우리도 방송 스윗을 많이 하니까 네. 밤새면서도 우리 토론도 하고 방송할 수 있겠어요. 예. 허브이 잘 맞네요, 우리가. 예, 우리는 네. 재밌게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다음에 또 업로드 잘 나올 것 같죠? 예. 네. 다음 대정부 질문부터 어쨌든 우리 공격수들, 그러니까 네. 말이 공격수지 사실상 국민한테 저희가 이번 국감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선보이는 네, 알 권리도 첫 제공하고, 스테이지가 네. 될 것 같아요. 네. 예, 대정부 질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우원식 대표님 또 다시 나오셔서 국감 상황 정리해 주실 거죠? 좋습니다. 네. 예. 이거 양우를 불러볼까요? 우원식, 우상호? 오, 네, 재밌겠어요. 서로 자기가 더 잘한다고 잘했다 잘한다 이러면서. 네. 네. 하여튼 이제 방송 이제 오늘 방송 이곳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서당캐 2부를 오늘 이재정 의원님실에서 향기 있는 방 역시 시간 간 줄 모르고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과 어떤 의미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주민 의원님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 많이 안 하셔서 사실. 네. 저기 잠시만요. 박주민 의원과 말씀을 하시. 저 진행자고 박주민 의원이 게스트예요? 아니요, 이제 다 같이 말. 그랬어, 그죠? 제가 아마 말을 비스. 좋게 했다고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여당 됐지만 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마디
다시 한번 좀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김영호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성주에 계신 네. 분들께 네. 정말 대단히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 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재정 의원님. 예, 마지막에 성주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였으면 아마 이 박주민 변호사도 또 이재정 변호사도 여러분들 곁에서 또 다른 고민을 함께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여의도의 바쁜 일정 또 여러 가지 사정들로 혹여 다치신 분들 또 그 상황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옆에서 손잡고 있지 못한 시간이 되게 마음이 되게 불편한 밤이기도 했었어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예. 이거는 아까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시 네, 임시 네. 배치고 이후에 모든 거쳐야 될 절차들은 다 거쳐야 될 예. 거고 특히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사드 예, 문제도 맞습니다.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도 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지금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산적할 과제들 안에서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지금 사드 특위 있잖아요. 네. 오늘 이제 심재건 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많은 매체에서 우리 사드 문제 야당 때와 달리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뭐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9월 달 내로 군사적 실효성 문제 그리고 한중 한미 관계 또그 절차적 문제 그리고 현지 우리 성주 김천 시민들 모시고 공청회를 네. 네.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여당이 됐지만 그래도 군사적 실효성 문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전문가들 모셔놓고 정확히 진단해서 당과 국민들에게 좀 보고할 생각이에요. 예, 일정 네네. 잡히면 또 네.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2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후원을 했다. 그러면 의원님은 그 차범근 감독님이 그 후원한 것도 모르셨겠구나. 몰랐어요. 그럼 그 글을 보고 하신 그 글 거예요? 보고 알았어요. 사실 얼마 했는지 궁금했는데 그거 모르시겠네. 아니 지난 정권 블랙리스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연의 직업에서 소외됐어야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 가운데 공포감은 사회 곳곳에 있었을 것 같고 이거는 우리의 차범의 고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좀 이따 이제 MBC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가 MBC 그 블랙리스트에 소위 올라 있었다는 네. 기자님들이나 PD분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를 읽어봤는데 네. 너무 진짜 화나는 게 아니라 슬플 정도예요. 그럼요. 네. 동전 바꾸기, PD를, 예. 그다음에 아이스링크 관리. 예, 아이스링크 청소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내가지고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점심을 이제 MBC 관련된 분들하고 먹었는데 네. 더 충격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따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 그 바른정당 그 주호영 대표가 그 대표연설에서 블랙리스트를 좀 찢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나?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탄압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정말 우리가 과거를 찢어버리고 과거를 망각하면 어떻게 미래를 쳐다보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정당 대표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블랙리스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 여기서 잠깐 네. 오늘 핫한 단독 서당계 단독 보도. 단독입니다. 네, 서당계 특정. 단독입니다. 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러 의원들이 이제 각 기관에다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받아봐야 되는 자료들을 자료 요청 요구를 합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이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 TF의 인원과 활동 현황 구조를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대법원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왜 그러시죠, 그분? 이것을 기하로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그냥 공격하려는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방금 뭐 블랙리스트를 지워라라고 하는데 사실상 필요한 적폐 청산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고 그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건 필요하죠. 국민 모두가 동감하는 반대 그것부터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인사청문회 방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될 우리의 소명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전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게 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필요한 자료지? 저는 그거는 따로 한번 예.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럼 사장께서 얘기하지 말고 따로 문제 제기를 할까요? 저희가 입을 다물고 있을게요. 이미 경향으로 이거는 이제 갈까요? 수만 명의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예. 그걸 들으셨으니까 아니면 이건, 한겨레로 네. 가야 되나? 아니 이건 금요일 날 업로드 되니까요. 내일 오전에 빵. 아니요, 업로드 되기 전에 제가 다 말하고 다니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문자 많이 안 오나요? 와요. 와. 김미수 네, 헌재 소장을 소장, 지지하면 다음 선거에 왜 손봐주겠다. 두고 보겠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문자 폭탄 같은 건 사실 저희가 많이 접해보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자 폭탄 봤는데 날 답장해 주려고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근데 우리 보좌관이 뭐처럼 그렇게 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안 하는데 겁이 안 나. 우선은. 받으셨어요? 왜 지금 저 되게 많이 지웠는데도 계속 오는데. 계속 와요. 예,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할 김희수 후보자를 헌재 소장에 앉히는 거 반대합니다. 뭐 김희수 반대, 김희수 반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 옵니다. 두 분은 이제 법조인이니까 그때 이제 그 소수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제도예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는. 그래서 소수 의견의 가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법학도로서 헌법재판 판결문을 볼 때도 주류 의견보다는 소수 의견, 참고 의견, 보충 의견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둬서 봐요. 그게 그러면- 바로 네. 사회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맞아요. 귀한 자산이에요. 되려 헌법재판소장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증거예요. 지금 저 문자 폭탄의 주요 내용이 성소수자 문제와 그 통합진보당의 네. 해체 문제 이 두 가지 내용이죠. 네, 네. 둘 다 소수 의견을 냈는데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내는 소신을 행했다는 이유로 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한번 제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현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저희들이 쓰는 게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행위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때만 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전 세계적인 기준이에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소수 의견이었어요. 네. 맞아요. 한참 동안 계속 이것은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다가 네. 한 1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이게 다수 의견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소수 의견을 가리켜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미래의 방향, 사회가 변화될 방향,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김희수 재판관이 내는 소수 의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분명히 네. 미래 사회의 어떤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가치관을 담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소수 의견이 이제 공격하는 우리 것은 문자를 문제가 보내신 있죠. 분도 잘 방금 또 들었어요. 의식을 못하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동성애자에 대한 뭐 찬성 반대라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견, 네,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의견을 내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굉장히 그것도 합리적이고 법조인으로서 한번 얘기를 상식적인 해주세요. 네. 의견인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찬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예. 네. 다른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랠리프 나셨어? 아니에요. 건강하게 정말 정말? 등산했어요. 그때 너무 산 힘들었어요. 속에 들어가면요 전기도 없었고요. 그렇지. 그때는. 야, 멋있었겠다. 그 가스로 불을 때 써야만 됐었고 네. 그다음에 소똥 굳힌 거 있잖아요. 네, 말린 네, 거 네, 네. 맞아, 그걸로 난방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일체 안에 들어가서 산에 안에 들어갔을 너무 때는 멋있었겠다. 그 유흥, 쾌락 네. 이런 거보다는 네. 서로 대화를 많이 했었죠. 아, 그러셨어요? 심지어 저는 거기서 그 벼룩 가져와서 벼룩? 연수원 기숙사에 퍼뜨렸어요. 벼룩에 부른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벼룩 물려보셨어요? 어릴 때 물려봤죠. 아, 개미나 뭐 이런 것들은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물잖아요. 되게 벼룩은 간지럽고 그러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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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서 연달아서 울어요. 엄청 붓고 예. 가렵고.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은 등산, 이재정 의원님은 독서? 운동, 선거운동, 남을 선거운동에 주자가도 문제가 됐었다가 잘 됐으니까. 저는 최근에 네. 좀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한가하냐 하실지 몰라도 책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소설을 최근에 좀 읽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있는 소설은 어떤 건데요? 최근에 얼마 전에 위대한 갯집이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인문과학이라든지 네. 더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 책들이 있는데 한 번쯤은 거리를 떨어뜨려서 지금 내 삶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책들을 다시 사서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저 뒤에
우리 의원님 의자가 하나 있는데 네. 정말 그거 보면서 앉아서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의자가 예. 뭐 특이하게 생겼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조용히 책 볼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의원실에. 예. 그리고 고시 그 책 때 그걸 갖다 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책 읽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아이. 의원회관에는 책들을 많이 꽂아놨는데 그 책을 많이 꽂아놨다고 책을 많이 보는 분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책이 그리고 거의 매일 오지 않아요, 의원실로? 많이 오죠. 책 출간했다고 네. 말하고. 예. 그래서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조금 여유 있으려면 소설, 시집, 네. 가끔 내 삶하고 조금 다른 결의 정서를 가끔씩은 우리는 충전을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예. 네. 서로 네. 행복하기 근데 위해서. 우리가 책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최근에 그 분데스리가의 오. 전설의 갈색 폭격기 차범근 선수의 글에 등장하셨어요. 네, 등장했어요. 맞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차범근 감독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차붐. 네. 차붐. 네. 차붐이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 마음은 아팠으나 쉽게 이걸 표현하지 못했다. 왜 네. 그런 걸 왜냐하면 그런 걸 표현하면 네. 약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당시, 분위기였었기 예. 그런 때문에 글도 쓰셨어요? 예, 약간 그런 뉘앙스가 네, 네,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마침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출마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약간의 그 부끄러움을 벗기 위해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 후원조차도 자기 이름으로 하긴 좀 껄끄러워서 용기 있는 방송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2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예, 1부에 이어서 2부도 이재정 의원님과 박주민 의원님 함께 하시고요. 2부도 역시 우리 이재정 의원님 방을 잠시 쓰고 있습니다. 예, 임대인 방이 이재정입니다. 너무 깔끔하고 방송 좋아요. 시작할 때 지난주에 박주민 의원님 방과 좀 비교를 했어요. 그랬어요? 네. 아, 열심히 일하는 방이다. 이렇게 일하는 방 칭찬했습니다. 박주민 예. 의원님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향기가 있는 방. 일 안 하는 방. 네. 책 향기가 납니까? 책 향기. 사람 향기가 안 나서 그렇지. 그리고 곳곳에 선물이 네. 있어요. 그분 네. 어디 가셨어요? 여기 그 콜린포스 어디 가셨어요? 홍익표 의원님, 네. 아마 저녁 약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우. 형님 하면서 나가셨어요. 예. 네. 아유, 아까는 행복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팬 되신 것 같아. 팬. 저 원래 팬클럽에 홍익표 의원님이 팬클럽 회원 3명의 이제 팬클럽의 이상하네. 수장이시거든요. 우리 또 조국 교수님도 굉장히 지난번에 예, 저 방송에서도, 팬이에요. 예. 예, 팬이에요. 그 일관성 있잖아요. 잘생기셨잖아요, 두 분.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잘라주세요. 너무 외모지상주의로 갈 것 같아서 우리 박주민 의원 의기소침해지기 아니, 때문에 박주민 의원님이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깜짝 한번 놀라시더라고. 왜요? 박주민 의원님이 워낙 바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제보가 들어서 첩보가 일요일 날 산에 북한산에 막 혼자 이렇게 배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서 국회에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북한산 다람쥐? 북한산 갔다 왔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산 좋아하시나 봐요. 산은 등산. 좋아요. 북한산 한 달 전에 갔다 오셨죠? 한 달 전에 아니 왜냐면 저희는 저희 지역구니까. 지역위원회 정기 산행이 있어요. 저희 지역위원회 매주 네 번째 토요일 날. 네. 네 번째 그러니까 그날 토요일. 누가 보셨나 봐. 저한테 박주민 의원님이 북한산을 오셨는데 인사를 하려고 해도 안 했대요. 왜요? 막 너무 좋아하나 봐. 가서 예. 쑥스러운가 봐. 그래서 제가 인사하면 되게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고. 근데 산을 그때 내가 좋아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참 좋아요. 저 문재인 대통령님도 네팔 히말라야 갔다 오셨지만 우리- 저하고 이재정 의원도 네, 2주간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정말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다녀오셨던 그 랑탕 히말이라고 사람들 많이 히말라야. 안 랑탕 가는 히말라야. 히말 중에서도 많이 안 안 가는 가는 곳인데 왜 갔어요? 왜? 저희가 사법연수원 그 1년차 때인데요. 네네. 그 인권법 학회라는 학회가 있었는데 네. 그 학회 연수차 멋있다. 네, 같이 갔었죠. 대자연과 호흡하고 싶어서 갔는데 예. 너무 힘들었죠. 네. 아니 되게 즐거웠어요. 같이 지금 이런 이제 민주주의나 인권을 고민하는 그런 이제 예비 법조인들하고 함께 갔었는데 그때 기억 굉장히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래 다들 법관도 돼 있고 검사도 돼 있고 여러 직역에서 일하지만 그때 같이 꿈꿨던 그런 가치를 여전히 다 가슴에 안고 자기 나름대로 실현하며 살고 있어요. 밤에 기억 안 나는 장면들 없어요? 혹시 밤에 이거 안... 프렌트란 영화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외설적인 어떤 그런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인정이 된다면 모든 미국인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나의 표현의 자유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한다면 모든 미국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는 법원은 네. 그 사람이 표현하는 그 외솔의 동조에 섭니까? 네. 아니거든요. 이제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별개 문제. 어제 엊그저께 해가지고 국민의당 쪽으로 약 2만여 통의 문자가 쏟아졌고 국민의당. 그래서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했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의 좀 부끄러웠습니다, 군대 정말. 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아니 근데 자기네들이 문자 받았으면 그 문자 예.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 되지 왜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영화 공범자 상영했어요. 저는 사실 못 봤는데 혹시 네. 우리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우리 박주민 의원하고 제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적폐청산위원회 TF에서 네. 네. 적폐청산위원회는 저희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 부분에 있어서 각 상임위별로 네. 실행하고 있는 일들을 종합하고 네. 또 이제 공유를 함으로 통해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놓은 TF인데요. 각 상임위에 보다 한두 명 정도가 돼 있는데 그 적폐청산위에서 일단 언론 적폐와 관련돼서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범자들 영화 네, 네. 일단 국회 상영부터 해보자. 아, 저희 당에서 했구나. 다른 일 네. 하는 가운데 네. 공범자들의 국회 상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서 본다 또는 시민들이 국회에 와서 함께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 우리 국회 내에서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한 또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공범자들이 지금 20만 명 넘게 봤다고 그래요. 네. 근데 내용 어떤 내용이었고 또 어떻습니까? 다큐 영화입니다. 아, 근데 그렇죠. 그 최승호 PD, 네. 그러니까 MBC 네. 해지 PD이면서 또 뉴스타파에 소속되어 있는 PD님이시죠. 네. 네. 최승호 PD가 첫 번째 작품이 자백이라고 하는 국가폭력에 네, 희생된 네, 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거였거든요. 그 안에 유우성 씨 이야기도 나오고 네. 조작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감독님. 그걸 볼 때는 당위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참 무겁고 힘들었어요. 네. 예, 아픈 기억들이니까. 근데 이번에 공범자들은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희노애 락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재미가 있어. 예, 재미있는 재미가 부분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억지로 당위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당위로 보라 그래도 해야 할 만큼 그렇죠. 우리한테 절실한 네네. 일이긴 한데 네네. 흐름을 따라 보다 보면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네. 그러니까 투쟁하는 우리 동료들의 모습 가운데서 또 헛웃음이 지어지기도 하고